자, 하나 더 읽죠. 이번에는 만석 장숙 열전입니다. 권 103입니다. 103 만석 장숙 열전 제43. 만석군. 왜 만석군이냐면은 요 사람이 석분이라는 사람인데요. 석분과 그의 네 아들들이 모두 복록 2000석에 해당하는 관원이었으므로 그를 만석군이라 불렀다. 만석군, 임금군자 써서. 만석군의 이름은 분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나라 사람으로 석은 석이다. 석분이네요. 석분. 조나라가 망하자 온으로 옮겨 살았다. 온이라는 거는 하남성이랍니다. 이것도 이 근처 어디 땅이겠죠. 자,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 동쪽으로 와서 항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해를 지나게 되었는데 당시 분은 15살이었고 미천한 관리로 고조를 모시고 있었다. 한해라는 거는 한해가 아마 요 땅 어디 싶은데 요 어디일 거예요. 여기였나? 아무튼 이 황하 북쪽이 어디였어. 한해 땅. 고조는 그와 이야기할 때 그가 공경심과 예의가 바름을 좋아했으며 자기는 양아치면서 집에는 어떠한 사람인들이 있냐라고 물었다. 저에게는 단지 어머님과 계시는데 불행하게도 앞을 못 보시며 집안이 가난합니다. 누이가 한 명 있는데 검은고를 잘 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고조가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있는 재력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에 고조는 그의 누이를 불러 미인으로 삼았으며, 미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의미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당시에는 이제 귀빈의 칭호랍니다. 귀빈으로 삼았으며 석분을 중현으로 임명하였고 아울러 겸하여 전달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장안성 내에 청리로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다. 이것은 누이가 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관직은 효문제에 이르렀을 때 공로가 많이 쌓여 승진하여 태중대부에 이르렀다. 그에게 문제나 학문 없었지만, 문제라는 거는 이제 글재주나 학문은 없었지만 그러나 공경심과 신중함은 그와 견질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제 때 동양후 장상현은 태자태부였는데 장상현은 태자태부였는데 면직당하였다. 문제가 태부가 될 만한 사람을 뽑으려 하자 사람들은 모두 석분을 추천하였으며 석분은 태자태부가 되었다. 효경제는 즉위한 후 그가 국영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가 너무 공경과 성실로서 조정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경제는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며 석분을 제후의 상으로 정근시켰다. 상이라는 건 제상입니다. 석분의 맏아들은 석건이고 둘째 아들은 석갑이며 셋째 아들은 석을이고 넷째 아들은 석경인데 모두 품행이 선량하고 부모에게 효순하였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신중하였고 관직은 모두가 2000석의 지위에 달하였다. 당시의 경제는 말하였다. 석군과 네 아들들은 모두 2000석의 지위에 해당하니 신하의 종기와 영예가 그의 일가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했으며 그 석군을 만석군이라고 칭하였다. 경제 말년 만석군은 상대부의 복록으로 노령을 구실로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세시때에는 세시가 뭐죠? 세시때에는 대신의 자격으로 참가했다. 세시가라는 게 뭐지? 그건가? 새행사인가? 궁궐문을 지날 때 만석군은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걸어 들어왔는데 황제의 거마를 보게 되면 반드시 거마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다. 자손이 미천한 관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그를 배울 때 되면 만석군은 반드시 조복을 입고 그들을 만났으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지 않고 옆에 자리에 앉아 밥상을 대하여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런 후에 아들들이 서로 책망하고 나이가 많은 이들이 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어 사죄하고 잘못을 고치면 비로소 용서하였다. 이미 성년이 된 자손은 그의 곁에 있게 하였고 비록 한거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관을 쓰게 하였으며, 한거하다라는 거는 이제 할 일 없이 한가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관을 쓰게 하였으며 단정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노복 또한 공손하였으며 똑같이 엄숙하고 신중하였다. 항상 어떤 때에 음식물을 그의 집에 하사하시면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서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이고 먹었다. 그 모습이 마치 황상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가 상사를 처리하는 모습은 몹시 비통하였다. 상사라는 건 이제 초상이요.
자손들도 가르침을 따라 그와 똑같이 행하였다. 만석군 일가는 효순과 신중함으로써 각 군과 국의 이름을 알렸다. 제나라 노나라의 성신의 행위가 그러니까 제나라 노나라의 성신의 행위가 동독한 주생들도 모두 스스로 그와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건원 2년, 건원은요 한나라 무제 때의 연호랍니다. 무제 때 첫 번째 연호람이네요. 건원 2년 낭중령 왕장은 유가약서를 숭배하였기에 하옥되었다. 황태우는 유자들은 겉모양만 치중하고 질박함이 부족하지만 지금 만석군의 일가는 말이 많지 않으면서 몸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곧 그 맏아들인 석건을 낭중령으로 삼았으며 작은 아들인 석경을 내사에 임명하였다. 석건을 연로하여 머리가 휘었지만 만석군은 아직 건재하였으며 병이 없었다. 석건은 낭중령이었지만 닷새마다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와 부친을 배웠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몰래 시종에게 물어 부친의 속옷과 요강을 꺼내 친히 깨끗하게 세탁하고 씻은 후에 다시 시종에게 건네주었는데 감히 이것을 만석군이 알지 못하려고 하였으며 늘상 이와 같이 하였다. 석건은 낭중령으로 말할 일 있으면 사람을 물리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말하는 것이 매우 간절하였다. 조정의 회견 때면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이로 인하여 황상은 친히 그를 예우하였다. 만석군은 능리로 거처를 옮겼다. 능리라는 건 지명인데요. 섬서성이라네요. 섬서성 흥평이랍니다. 섬서성이니까 뭐 대략 이 근처 어디가 아닐까요? 능리로 거처를 옮겼다. 능리입니다. 능리. 내사인 석경이 술에 취한 후 돌아왔는데 외문을 들어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만석군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 밥을 먹지 않았다. 석경은 두려워서 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어 죄를 청하였으나 그래도 용서하지 않았다. 온 가족과 형인 석건이 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어 죄를 청하자 만석군은 책망하며 말하였다. 내사는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므로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에 연로한 사람들이 모두 길을 피해 숨으며 그리고 내사는 수레에 앉아 자유를 자재로 행하는데 본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에 석경에게 길을 피하도록 분부하였다. 이후에 석경과 모든 자식들은 그러니까 비꼰 거네요.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장숙 열전도 되게 길구나. 만석군은 원삭도 이제 한나라 무제 때 연호입니다. 원삭 5년에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 낭중령 석건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비통해하였으며 손에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1년 후에 석건 또한 세상을 떠났다. 자손들은 모두 효순하였지만 석건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는 만석군을 능가할 정도였다. 석건은 낭중령이 되어 상서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주청하였는데 그 일에 대한 황상의 회신이 내려왔다. 석건은 그것을 읽더니 잘못 썼구나. 말 맞자는 아래에 꼬리를 표시한 후 획을 표함에 반드시 5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만 4획만 있고 한 획이 모자란다. 폐하께 책망하시면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매우 두려워했다. 이거는 참 융통성이 없다 그래야 될까? 사람이 올바른 거하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는 거하고는 좀 난 별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가 언행에 조심하는 것은 설령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이와 같았다. 만석군의 작은아들인 석경은 태복이었는데 황제의 수레를 몰고 외출하게 되었을 때 황상은 수레 앞에 몇 마리의 말이 있냐고 물었다. 석경은 채찍으로 말의 수를 점검한 후 손을 들고 6필의 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석경은 형제 가운데서 예절이 까다롭지 않아 가장 상대하기 편하였는데 그러나 역시 형제들과 같았다. 석경은 제나라의 승상이었는데 모든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의 덕행을 악모하였다는 건 뭐 되게 악모라는 거는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러러봤다 그런 말이겠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제나라는 태평하였으며 그를 위해 석상사를 건립하였다. 석시 제상 신정 그러긴 좀 그렇고 사당 그런 의미겠지. 석상사. 원수 원년. 원수도 한나라 무제 때 연호입니다. 무제가 연호를 여러 번 바뀌었어요. 황상은 태자를 세웠다. 신하들 가운데서 태자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석경이 패군의 태수에서 태자태부가 되었으며 7년 후에는 어사대부로 승진하였다. 패군은 유방이 고향인데 이쪽이에요. 여기가 패군입니다. 원정
원정 5년. 원정은 무제의 5번째 연호랍니다. 원정 5년은 기원전 112년이라네요. 원정 5년 가을 승상이 죄를 범하여 파면되었다. 이 당시 승상은 그 조주랍니다. 조주란 사람이 승상이었다네요. 황상은 어사에게 선제께서는 만석군을 존중하였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모두 효성스럽다. 어사대부 석경에게 승상을 맡게 하고 목구 후에 봉한다 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 한나라는 마침 남쪽으로는 양월을 토벌하였고, 양월이라는 거는 이 남쪽에 있는 양쪽의 월이라는 건데, 뭐 월족이라는 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 총칭하는 말이었으니까 아마 뭐 이쪽에 뭐 있었겠지. 양월을 공격하였고 양월을 토벌하였고, 동월과 남월이라네요. 동월과 남월이겠지. 토벌하였고, 동쪽으로는 조선을 공격하였으며 조선을 공격하였고, 북쪽으로는 흉노를 추격하였고, 서쪽으로는 대원을 정벌하였다. 대완입니다. 이거 왜 원으로 자꾸 읽지? 그 대원이라는 게 이제 서역에 있던 대방국을 의미하는데 아마 이 근처 땅 아닐까? 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멀리 땅입니다. 중앙아시아 쪽이죠. 그러므로 나라에는 여러가지 일이 많았다. 황상은 온천하를 순시하였는데 무제죠. 상고의 신사를 수리하여 복원하였고, 상고라는 것은 굉장히 옛날의 신사를 수리하여 복원하였고, 명산에 가서 천지에 제사 지냈으며 예약을 창제하였다. 국가의 지정이 곤란하여 상홍양 등은 재원을 찾아 나섰으며 왕원서 등은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아관 등은 문학을 추앙하였는데 그들의 관직은 국영에 이르렀고, 더욱이 교대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국가의 대사는 승상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승상이 다만 충직하고 언행에 신중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석경은 9년 동안 재직하였지만 승상이요,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할 만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황상의 근신인 소충과 구경인 함선의 죄행을 처벌할 것을 간청하려 하였으나 그들을 복죄화시키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처벌을 받아 속죄한 일이 있었다. 뭐 복죄라는 거는 이제 죄를 인정하는 거를 의미하죠. 원봉 4년, 원봉은 한나라 무제의 6번째 연호랍니다. 원봉 4년, 관동의 유의민이 20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호적 없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다. 관동이라는 건 여기서 함곡관 동쪽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함곡관이 아마 이쯤에 있는 관일 거거든요. 이 동쪽 땅을 의미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 40만 명이었다. 공경 대신들은 서로 상의하여 유민들을 병경 근처로 이주시킬 것을 주청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그들을 편척하고자 하였다. 황상은 승상이 연로하고 언행에 신중함으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승상에게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어사대부 이하를 의론에 참여시켜 주청하고자 한 것을 조사하였다. 승상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부끄러움을 느껴 상사하여 저는 총애를 받아 승상의 직무를 맡았으나 재능이 부족하여 국가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곽 창고는 비었고 백성은 유민이 많아졌으므로 그 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하크는 차마 저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승상 후 인을 방납하고 승상의 도장을 반납하고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황상은 양식 창고는 이미 비어있고 백성들은 빈곤하며 많은 유민들이 있는데 그대는 그들을 변경으로 이주시키를 원하였습니다. 나라는 동요되어 안정되지 못하고, 새끼야 네가 전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런 거잖아. 인심은 불안한데 그대가 자기를 사임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어려운 국면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다. 이렇게 조서로서 석경을 책망하자 석경은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곧 조정에 나아가 공무를 처리하였다. 석경은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파고들어 주도 면밀하고 신중하였지만 어떤 원대한 모략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공무원이네 이 사람. 그죠? 공무원 같은 사람이네. 공무원은 이래야 되지. 공무원은 이래야 돼요. 그 후 3년여가,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모르겠는데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긴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요. 그 후 3년여가 지난 태초 2년, 태초라는 것도 한나라 무제의 연호랍니다. 7번째 연호라네요.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태초 2년에 승상 석경은 세상을 떠났는데 염후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석경의 둘째 아들은 석덕이었는데 석경은 그를 몹시 좋아했다. 황상은 석덕을 석경의 계승인으로 삼아 후작을 잇게 하였다.
염후작을 잊게 하였다. 그런 말이겠지. 그는 태상의 이후는 태상이 되었으나 법을 어겨서 차명에 처해져야만 하였지만 벌금을 내고 감형되어 평민이 되었다. 석경이 승상으로 있을 때 모든 자손들은 관리가 되었는데 2000석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13명이나 되었다. 석경이 세상을 떠나자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죄를 범하여 관직에서 물러났고 효성스럽고 연행에 신중하던 가풍은 갈수록 퇴락하였다. 여기까지가 만석열전입니다. 그 다음은 장숙입니다. 장숙이 아닌가? 위관이네. 여기 여러명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위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걸릉후 위관은 대의 대릉 사람이다. 대라는 거는 이게 여기 대나라를 의미합니다. 위관은 수레 위에 사는 고개로서 난관이 되었으며 문제를 섬기었다. 계속하여 공을 세워 중랑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사람됨이 충후하고 언행에 신중하였지만 다른 재능은 없었다. 효경제가 태자했을 때 황상의 좌우의 인사들을 신하들을 불러 술을 마셨지만 위관은 병이 났다는 구실로 가지 않았다. 문제가 임종할 때 경제에게 부탁하여 말하였다. 위관은 충후한 사람이므로 그를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 문제가 붕어하자 경제가 즉위하였다. 경제는 1년 동안 위관을 책망하지 않았으며 위관은 계속 근무에 신중을 가야 했다. 경제가 어가를 몰아 상림원에 행차했는데 중랑장에게 함께 동승하도록 명하였다. 돌아올 때 그대는 함께 동승하였던 까닭을 아는가? 라고 물었다. 위관은 저는 거사에서 총애를 받아 공적 순서에 의하여 중랑장이 되었기에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상은 물었다. 내가 태자했을 때 그대를 오라고 불렀지만 그대는 오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이었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병이 났었습니다. 황상이 그에게 보검을 하사하자 위관은 선제께서 저에게 하사하신 보검이 이미 6자로 되는데 또 검을 하사하시면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상이 보검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교환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설마 아직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은 아니겠지? 라고 하였다. 위관이 말하였다. 모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황상은 그에게 6자루의 보검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나 보검은 역시 아직 칼집에 있고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난관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는 늘상 그 죄책을 자신이 감당하였으며 다른 중랑장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또 공로가 있으면 다른 중랑장에게 양보하였다. 황상은 그가 천명하고 충실하면서 다른 나쁜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마침내 위관이 하관왕의 태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5초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관왕이라는 거는요 본국 이름인데 하북성 중남부랍니다. 하북성이 이쪽이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그걸 하간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이걸 의미하나? 하간 이걸 하간이라 그러네? 아무튼 모르겠네. 5초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5.70이 아니죠. 황상은 위관을 장군이 되게 하여 하간 부대를 이끌고 오화초를 공격하게 했는데 공로가 있자 그를 중위 임명하였다. 3년 후 군공을 세워서 경제 전원 6년에 위관은 걸릉후에 봉해졌다. 전원이라는 거는 경제 때의 연호겠죠. 그 다음에 황상은 태자를 폐출시켰고 율경 등을 조사를 하였다. 태자라는 거는 여기서 유영인가? 유영이라는 사람인가? 이걸 영이라 읽나? 한자를 모르겠네. 아무튼 뭔가 죄를 지어서 폐출됐다 그런 말이네. 율경 등을 조사를 하였다. 율경이라는 거는 그 태자의 외삼촌이랍니다. 황상은 위관이 충후한 사람이고 박정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질도를 보내 율가를 체포 처벌하도록 하였다. 아마 관련한 문제가 있었나 보죠. 이미 처리가 다 끝나자 황상은 교동왕을 태자로 세웠으며 위관을 불러들여 태자태부로 삼았다. 많은 세월이 지나 그는 어사대부로 승진하였다. 5년 후 도후 유사를 대신하여 승상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정무를 보고하고 법규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처음 관리가 되어 승상이 이르기까지 어떤 계획 따위를 제안하는 것이 없었다. 항상 그가 성실하고 관대하여서 어린 군주를 잘 보좌할 수 있다고 여겨 그를 존중하고 총애하였으며 많은 물건을 하사했다. 승상이 된 지 3년 후 경제가 서거했으며 무죄가 즉위하였다. 건원 연간에는 경제가 병이 났을 때 각 관서의 범죄자들이 무고하게 죄를 받아 연루된 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위관은 승상의 직무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인정되어 면직당하였다.
그 후 위가는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인 위신이 후작을 계승하였다. 신은 죽음이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후작을 상실하였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종묘에서 한나라 때 황제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제후가 제사를 돕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인데 뭐 그거를 제대로 못 냈거나 아니면 규정이 안 맞게 됐나 보죠. 자, 이번에는 또 직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직불의. 세후 직불이는 남양 사람이다. 남양은 요 땅입니다. 요 땅이 아니고 요 위쪽에, 아마 이 근처가 남양 땅일 거예요. 자, 남양 사람으로 난관을 지냈으며 문제를 생겼다. 그와 같이 방을 쓰던 사람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난관에 황금을 가지고 왔다. 얼마 되지 않아 금주인이 금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직불이가 훔쳐간 것으로 함부로 의심하였다. 직불이는 이 일에 대하여 사죄하고 황금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금을 가지고 와 돌려주자 그 금을 잃어버렸던 난관은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장자라는 칭송을 받았다. 장자라는 거는 이제 어른이란 말이죠. 길장자에다가 사람자자, 놈자자. 조정에서 황제를 배할할 때 어떤 사람이 직불이는 용모가 매우 뛰어나지만 그는 공교롭게 형수와 사통을 자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 농담하고 싶지만 더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비방을 했다. 직불이는 이러한 말을 듣자 나는 형이 없는데 라고 말을 했다. 누가 직불이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직불이를 이제 시기해가지고 직불이는 형수와 사통합니다 라고 비방했는데 근데 직불이한테는 형이 없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그러나 끝내 스스로 밝혀내지 않았다. 일종의 의인이네요. 의인인가? 강직한 사람 같네. 오초 등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직불이는 2000석에 해당하는 관원의 신분으로 군대를 끌고 그들을 공격하였다. 경제 후원 원년 그는 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후원이라는 거는 아마 경제 때 또 연호겠죠. 황상은 5초 반란 때에 공로를 표창하여 직불이를 세후에 봉하였다. 무제 권원 연간에는 승상위관과 함께 과실 때문에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직불이는 노자를 공부하였다. 노자,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경요. 그는 직책에 임하여 일을 처리할 때 다른 관리와 같이 하였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이 그가 관리로서의 치적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명성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장자라고 칭송하였다. 직불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직상여가 이어서 후작을 계승하였다. 손자 직망은 죽음이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후작을 상실하였다. 죽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묘에 제사 지낼 때 그 바치는 헌금 같은 거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면직이 많이 되네. 자, 그 다음은 낭중령 주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문.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장숙은 마지막에 나오네요. 요 열전 이름이 만석 장숙 열전인데 장숙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네요. 뒷장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낭중령 주문의 이름은 인이며 주인인가요? 그러면 문은 뭐지? 장가? 그의 손주는 원래 임성 사람이었다. 임성이라는 거는 그 산동성 쪽인데요. 뭐 이 근처일 겁니다. 이 근처일 거예요. 대충. 의술로 인해서 황상을 아련하였다. 경제가 태자했을 때 그는 사인에 임명되었으며 공로를 쌓아 점차 승진하였다. 효문제 때는 태중대부가 되었다. 경제가 막 즉위하자 주인을 낭중령에 임명하였다. 주인이 맞네요. 문은 뭐죠? 그러면 아까 주문이라 그랬잖아. 주문이라는 건 아마 뭐지? 문이라는 건 아마 뭐 자가나 그런 거겠지. 자, 주인은 사람됨이 주이겠고 어지린자입니다. 세심하며 신중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누설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낡아서 기운 옷을 입거나 오줌으로 치든 속옷을 입었으며 늘상 청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기 열전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그 누구예요? 그 석부는 되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잖아. 자,
뭔가 하나씩 하자가 있는 사람들의 열전을 만들었나? 이 때문에 경제에 총애를 받았으며 뭐야? 청결하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 경제에 총애를 받았다고? 경제가 침실에 들어가 후궁에서 비밀리 희롱할 때 주인은 항상 그 곁에 있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용이 왜 이래? 경제가 붕어할 때까지, 주인은 경제가 죽을 때까지, 붕어한다는 말이 이제 왕이 죽는다, 황제가 죽는다 할 때 붕어란 말을 쓰죠. 한자 이거 어떻게 쓰더라? 자, 주인은 낭중령이었으나 근데 말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건가? 황상이 때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물으면 주인은 폐하께서 친히 그를 살피시옵소서 라고 하여 남을 헐뜯으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기 때문에 경제는 2번이나 친히 그의 집에 왕림하였다. 후에 양릉으로 집을 옮겼다. 양릉은 이제 지금의 섬서성 고릉현이랍니다. 뭐 여기 어딘가겠죠. 잠시만요. 양릉으로 집을 옮겼다. 황상이 하사한 물건이 매우 많았으나 항상 사양하며 감히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제후와 군신들이 보내주는 물건 또한 끝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제는 즉위한 후에 그가 선제의 신하임을 알고 그를 존중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병으로 면직하였으며 이천석의 복록으로 고향에 돌아가 노를 보냈다. 자손들은 모두 대관에 이르렀다. 어사대부 장숙은 이름이 구이고 장구인가요? 장구이고 구이고 안구후 장렬의 서자이다. 효문제 때 혁명학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태자를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장구는 비록 혁명가를 연구했을지라도 혁명이 아니고요, 혁명입니다. 혁명. 법과 명분 연구했을지라도 그의 사람됨은 오히려 충후한 장자였다. 장자라는 건 이제 어른이었다.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다. 경제 때 존중이 여겨져서 일찍이 국영이 되었다. 무제원삭 4년에 이르러 한안국이 면직되자 황상은 조서를 내려 장구를 어사대부로 등용하였다. 장구는 관리가 된 뒤로부터 남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성실하고 충후한 태도로서 관직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촉관들이 모두 그를 덕망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감히 그를 크게 속이지 않았다. 작게는 속였단 말인가요? 속관이 이미 다 판결한 오간을 올렸을 때 되돌려보내 다시 심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반송하고 반송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 허락하였으나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밀봉하였다. 그가 사람을 사랑함은 바로 이와 같았다. 휴머니스트군요. 장군은 늙어 병이 들어 미안합니다. 장군은 늙어 병이 위독하자 면직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특별히 면직을 허락한다는 책을 내렸으며 상대부의 목록으로 집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게 하였다. 그의 집은 양릉에 있었으며 자손들은 모두 다 대관이 이르렀다. 태상홍은 말하였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라는 말을 하는 데는 어눌해야 오고 군자는 미치겠네요. 이거 논어에 나온 말일 텐데.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말을 하는 데는 어눌해야만 하고 행동하는 데는 민첩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만석군, 걸릉후, 장숙과 같은 이들을 이르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공자가 의도하는 바는 그거고요. 그래서 자공보고 이제 말 잘하는 놈 싫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기도 말 잘했으면서. 자, 이로 인해 그들의 교화는 성급하거나 모질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정치 또한 엄격하지 않았지만 다스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세후는 정교하고 교묘하며 주문은 아첨에 빠졌다. 군자는 그들을 비웃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작풍이 간교하고 아첨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가 도누한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사마천이 평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열전은 이제 뭔가 하나씩 결점이 있는 사람들의 열전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널리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 관리들이죠. 결국 관리들의 열전인 거고, 난 되게 난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아까 할 말은 뭐 중간에 융통성이니 뭐 그런 말은 좀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할 말은 없고, 그냥 난 다만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열전을. 재미있네요. 정말로.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내가 무식하다 싶네. 그
그 다음 열전은 권백사 전숙 열전인데요. 요거는 또 한나라 초기 사람인데 요거는 좀 기네요. 지금 뒤에 보니까 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지 못하겠고요. 다음에 또 읽지 뭐. 내가 지금 목이 좀 아프거든요. 지금 읽어가지고 그렇게 사실 또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지금 읽어버릴까? 지금 읽으면 목이 가겠죠, 그죠? 자, 전수결전 다음에는 이제 편작 창공열전이고요. 편작은 여러분이 아는 그 명의 편작입니다. 그 다음은 편작 창공열전 이거 뭐 이렇게 길지? 우왕비열전. 그 다음이 비기 무한우열전. 그 다음이 한장유열전. 뭐 이렇답니다. 한장유가 아까 얘기했던 한왕국이네. 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또 계속 다른 것들이 있네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편작 창공열전이 지금 보니까 엄청 긴데 이걸 어떻게 읽지 좀 고민되네요. 몇 쪽이지 이게? 시급하겠는데 다음에 읽을 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달마시안TV를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뭐 한동안은 계속 사기만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의견 있으면은 유튜브로 남겨주시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